예, 예, 노인분들 잘 생각했대요. 예, 노인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 나이는 숫자를 부리니까 자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노인이야. 노인분들이 손주들이 자기한테 안 합니까? 특히 이 아들놈이 딸이 잘못 며느리가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안 온다 이거야, 할아버지한테 안 온다 이거야. 자기한테 노인 냄새 나는 걸 모르고 노인 냄새 나는 걸 모르고 한다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 케어사가 다 해가지고 노인 냄새를 싹 말끔히 없애준다면, 그 노인 냄새 없애려면요 먹어야 돼요, 효소를. 뭐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효소라도 노인 냄새 못 없애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 방구 냄새도 없어지고 싹 없어진다, 먹으면. 근데 지금 기린은 아니에요. 예, 기린은 전문화되는 냄새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든 동물, 그 애완동물이든 없애는 룰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돼지 똥 냄새를, 돼지 물 먹는 데다가 그걸 타잖아요. 돼지가 똥 쌌는데 똥 냄새 하나도 안 나. 아예 돼지 축사한 것도 안 나.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 안 나고 똥 싼 걸 20톤 하루에 20톤 나와도 똥을 싹 없애버려요. 예, 지금 스티로폼 없애듯이 예,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냄새, 환자 냄새, 방귀 냄새. 예. 방귀 냄새가 왜 나요? 속에 미생물들이 혼란이 오면 방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효소를 착착 뿌려줬는데 효소를 덜 뿌리니까 얘가 그 음식이 예, 영양 분해가 덜 되는 거예요.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예, 조금만 트러블이 나면 해바라기균이 예, 부패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배에서 발효해서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뱃속에서 음식물을 발효해서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부패해서 분해시키면 악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구 냄새가, 똥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지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을 케어하는 케어사가 우리 스팀 케어사다. 일본에는 악취 해결사가 있어요. 일본에 그런 직업군이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일본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으면 한국에서 수입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워너비 그룹이 예,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이 악취 해결사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악취 해결사 교육받고 악취 해결사 해야 됩니다. 예, 악취 해결만 해주면 예,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거 인공지능이 안 돼요. 예, 인공지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스티키에서 악취 해결사는 가정 방문을 해요. 그 악취를 관리해요. 업체 방문해서 악취 관리하고 개인을 상담해서 악취 관리해요. 비대는 들고 다니면서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비대. 근데 악취 관리사는 예, 개인 만나도 상담하고 업장에 가서도 상담하고 악취가 없는 곳이 없거든. 그래서 악취 관리를 해요. 악취 관리를 하게 된다면 건강제품 유통을 해요. 근데 건강제품을 먼저 유통하려면 내가 한 달 먹어봐야지 알겠지 뭐.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알겠어? 그럼 한 달을 먹기면 나 공짜로 한 달만 줘봐. 내가 한 달 먹어보고 좋으면 살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설득하는 게 힘들어. 이게 반응이 빨리빨리 안 오니까. 악취는요 방구 냄새 싹 없어져. 근데 그래, 예, 요거 조금만 먹어봐. 그럼 방구 냄새 싹 없어진다 말이죠. 그 다음에 땀 냄새 없어지고 입 냄새 없어지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줘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야 맞네, 이게 효소로 이렇게 악취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효소 매니아가 돼. 이 효소가 뭔데? 매기효소야. 매기효소 매니아가 되면 이 효소로 만든 이제 건강 제품들이 막 쏟아져요. 예.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다가 팔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농축 수산, 고기도 우리 효소가 적용된 고기, 우리가 효소가 적용된 고등어 한번 굴 때 있잖아요. 고등어 굴 때 기름을 이렇게 칠하고 할 때 거기다 효소 좀 뿌리고서는 고등어 먹어보세요. 생선 비린내가 얼마나 잘 없어지는지. 예. 비린내 없어진다. 예. 이런 거 특효에 비린내 없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효소가 적용된 농축수산 제품이 유통해요. 그래서 우리 갈비. 예. 그래서 여러분 치킨집에 가서 효소 줘봐요. 치킨 파우더 있잖아요. 이렇게 치킨 옷 입히는 거, 튀김 가루. 그거 본사에서 내려올 때 귀리 좀 섞어가지고 같이 튀김을 입혀가지고
예, 기름에다가 튀겨보라 이게요. 그러면 잡냄새가 닭이 치킨집에서 닭을 일주일에 한 번 받는데 일주일 딱 받은 게 언제 받냐면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받아요.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받아. 그래서 수요일날 시키는 우리는 프라이드는 수요일날 시켜.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냄새가 안 나는데 예, 월요일날 수요일이고 목요일이 나왔는데 월요일날 하게 되면 주말을 지나가서 남은 거 튀기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잡냄새가 나요. 닭 잡냄새가. 냉장고 오래 있었다 이러죠. 그 유통 과정에서 농장에서 본사로 와서 본사에서 총판으로 와서 총판에서 샵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닭고기가 이제 좀 상해. 그래서 잡내가 난단 말이죠. 지금 튀겼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요. 예, 근데 바로 가져온 거는 안 난다. 그때 요 튀김 갖다가 귀를 넣어서 튀기면 그 잡냄새가 없어진다. 잡냄새가. 예. 그러니까 우리 닭, 우리 고기, 우리 해산물 이런 것들, 그 해산물도요, 조개나 뭐 이런 거 할 때, 끓일 때 조금 오래된 거 하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냄새나. 그죠? 그거 사보세요. 예,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그 가정을 장악할 수 있다. 비대 갔다고 해가지고, 비대 가가지고 다른 거 장악하겠냐고요. 비대 저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회사에서 나온 소고기 좀 드셔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 가세요. 비대 갔다고 가셔. 이렇게 되잖아요. 비대 관리사보다 우리 악취 관리사는 대단한 사업보다 확장돼 간다. 그래가지고 재구매, 우리가 사업자들이 지금 이런 얘기예요. 내가 들어왔는데 이제까지 된 것처럼 내 밑에 또 안 들어오면 어떻게냐. 안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이게 거죠. 여러분들 악취 관리사로 여러분들은 온 게 아니라 악취 관리사 위에 팀장, 그 다음에 본부장, 이사, 사장, 그 관리 지원금 받으러 들어온 거죠? 예. 남은 다 그런 팀장도 필요 없고, 악취 관리사에서 그냥 열심히 가정법을 할래. 예.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저희가 광고를 못해서 그랬잖아요. 예. 광고를 하게 되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악취 관리사를 이제 돈 내고 공부를 해가지고 악취 관리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국비 지원까지 가려고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광고를 모으려고 하거든요. 그분이 필드에서 가정 방문하면서 벌어진 돈에 회사 수익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 악취 관리사들을 관리하는 여러분들 관리자의 수당을 회사 수익의 40%를 나눠가는 건 우리들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정식으로다가 채용하는, 그 보험회사에서 채용하듯이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취 관리사를 관리하는 관리 직급자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잖아요. 스틱케어사, 악취 해결사예요. 스틱케어사는 젊은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돈 버는 사람들, 회사 수익과 상관없이 그들은 오면은 판매 마진의 20%를 갖죠. 판매 마진의 20%를 가져요. 그 다음에 그룹 제품은 유통 원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는 관리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을 지원금으로 받는 건 없어요. 여기는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스티키에서는 2명을 두면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 팀장부터는 관리 지원금을 받아요. 여기는 관리자예요. 팀장, 본부장, 이사, 사장, 관리자로서 광고비를 관리 지원금으로 주는 겁니다. 회사의 광고비. 남들은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매출, 내가 이렇게 영업행위를 해서 주는 건 이 사람밖에 없어요. 20% 받는 거. 이 사람이 다른 스틱에서를 모집했든지 뭐해서 받는 그 수당 20%만 주는 거예요. 판매 마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받는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회사 수익의 40%를 나눠서 받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직과 관리직이 다른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관리지. 예. 그래서 여기는 하사관이에요. 하사관. 여기는 소위 중위 대위. 여기는 소령 중령 대령. 여기는 와스타. 예. 스타. 이제 이런 개념이냐 이게요. 여기는 방위하고 병. 아니요. 병장까지. 예. 그겁니다. 그래서 1차 모집은 우리 예전에 딜러로 했던 사업자들이 먼저 관리 직급을 갖자 이 의미라. 아직 지금 우리 회원들만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예, 회원들 아직 버티는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예, 이제 곧 온다. 이제 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모집은 렌탈 관리 직원 및 요양보호사 경업하거나 전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급적 모집, 지역 매장, 식당, 커피숍, 미용실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우리 물 나왔다 했잖아요. 물. 예, 물을 나와가지고 제가 물을 제일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연구소로부터 물 받았어요. 그냥 말통에다가 제가 실험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제가 4통을 받았어요. 4통을 받아가지고 보령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보령에 갔다가 커피를 마시자고 한 거예요. 그 보령시에.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가 커피가 유명한 집이야. 그래가지고 커피 회사한테 커피를 볶아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쫙 봤더니 그 사장이 뭐 외국에서 뭐 프랑스 뭐 이런 데서 아니 이탈리아가 뭐 이런 데서 자격이 뭐 수두룩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한테 우리 효소가 커피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는 제가 물을 커피 뽑아도 아메리카노에다 물을 싹 부었어요. 효소를 살짝 부어가지고 막 희저한 다음에 딱 먹어보니까 부드러워진 것 같아. 그냥 섞자마자. 그래서 딱 갖다 줬어. 예? 한번 맛을 보라고 효소를 여기다 적용해봤다고. 그랬더니 양반이 딱 먹어보더니 맛이 변했는데요? 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효소를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한 다음에 차에 가가지고 말통 하나를 갖다가 줬어. 주면서 이거 갖다가 당신이 실험해보고 싶은데 실험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실험 정신이 뛰어나는데 해봐라. 이렇게 딱 줬어. 그게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주일날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령에 있는 모 커피숍입니다. 어제 주신 효소 테스트 결과 아메리카노 핫 뜨거운 거하고 아이스를 테스트했는데 잔미를 없애는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잔미, 여러분 잔미 알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이 베테랑들은 커피에 잔재에 있는 아주 자지불한 그런 말하자면 그 힌지 맛 같은 거 이런 거겠죠? 네, 뭔지 모르는데 이 잔미가 있다는 겁니다. 커피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말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잔미. 예, 잔미를 없애는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적용한다면 디스펜서를 사용해서 메뉴를 만든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생두에 적용해서 로스팅하는 것은 진행이 끝나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생두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메뉴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매장이 있으시다니 저희가 매장이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27개가 있어요. 예,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매장이 있으시다니 인천공항에도 있어요. 그 아메리카노 전문점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요? 이제까지 아메리카노 전문점이 없었다. 분식집 중에 떡볶이 전문점 있고 만두 전문점 있잖아요. 그걸 다 묶어놓은 게 분식집이잖아요. 그래 떡볶이 전문점 가면 다 팔아? 다 팔긴 하는데 타이틀이 떡볶이 전문점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메리카노 전문점이 없대요. 그래서 얘는 독특하다 이거예요. 아메리카노 전문점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계속 저한테 문자 오는 거예요. 또 한 번 온 게 뭐냐면 저에게 주신 효소가 카페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성분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쓴맛과 신맛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커피가 부드러워지고 좋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분 변화 분석을 해서 소비자에게 어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커피 성분 내가 우리 회사에서 주는 것보다 전문가가
의뢰를 하면 무게감 있게 검사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성분 변화 분석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알지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같은 제조 공장은 자가 품질 검사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서대학교에 의뢰합니다. 이래서 그럼 한서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달라. 돈은 우리가 지불할 테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어요. 커피 쪽은 대기업 친구가 얼마 전에 커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커피 프랜차이즈였었는데, 예, 2,100 개를 가지고 있다는 라고 이랬는데요. 4,500억에 팔았대요. 그 회사에. 그 친구예요. 예, 그래서 그런 법인을 같이 만들고, 예, 저희가 오늘 이걸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지 말고 당신이 드러내서 스타일이다. 예, 우리 밀어줄게. 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형광이 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좀 전에 왔습니다. 오늘 도착할 커피 중에 드립백이 있습니다. 드립을 한 게 있어요. 이제 커피를 볶았어요. 이제 우리 효소를 넣어가지고. 그 중에 백색은 일반 커피고 갈색이 효소 커피입니다. 비교해서 드셔보세요. 이제 이렇게 보내온 거거든요. 요 왔을 거예요. 택배로. 예. 자. 이런 데가 커피숍이 많아서 물이 들어가면 아메리카노 전문점으로 쫙 바뀌게 됐을 때 기존의 커피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우리 것만 넣냐 이게. 그래서 스타벅스에다도 넣고 뭐 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뭐 그런 대형 브랜드도 있고 동네 커피숍도 있는데 물 갖다 주면서 이분들이 악취 55만원 안 낼 것 같아요. 응? 55만원 내면 할인해서 준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커피숍이 몇 개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커피숍 주인이 우리 그 악취 제거사가 돼버리면 손님 중에서 또 막 자기 지인들에서 야, 커피 먹어봐. 이 맛이 어때? 바뀌었지? 이 효소 가지고 악취도 제거할 수 있어. 이거 써봐. 뭐 이 귀리 줘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파괴력 있게 나갈 거래요. 예, 그런 분들이 뒤에 이제 붙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본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사장도 돼야 되잖아요. 예, 지금은 딱 가놓고 그 밑으로다가 채워서 매출은 거기서 띄우게 하자. 직접 뭐지? 식당, 예? 커피숍, 미용실. 아, 미용실에서 또 이제 예,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여자분들 이제 미용실에서 모든 정보를 받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데를 뚫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데를 하겠다 이거 우리가. 3차 모집은 우리 협의 없음이 되는 순간 막 모집하겠다 이거예요. 인터넷으로 신문 광고를 통해서 예, 악취 해결사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이제 광고 멘트를 잘 만들어가지고 했냐 이게 지금. 예, 갑자기 소지섭이가 나타나서 악취 제거사 그러니까 예,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패턴하고 전혀 달리. 그동안에는 우리가 돈이 만들어진 것 같다. IT, BT, 제첨단에다 해다 보니까 재구매가 일어나는 아이템이 아니고 일반 우리 회원들 외에 인맥 외에 막 들어오는 컨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막 이게 이제 업체마다 우리 M분의 1 그 SRM 시스템 아니라도 막 나갈 수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밑으로다가 이게 붙게 돼 있다니까요. 예, 붙게 돼 있으니까 55만원 안 붙다니 이런 분들. 자, 그래서 화학제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효소 방식으로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자연도 제가 이 설명한 거죠. 자연은 효소가 있어야지. 사막화도 맞고, 그 다음에 염분토도 맞고, 그 다음에 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서산인가 아산에서 하시는 이양포 그 명장님 있죠. 예, 우리 예, 전문이야 또 촬영 전문.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애호동 빨리 옮겨야 되는데. 예, 애호동 구청에서 불법이라고 그냥 빨리 옮기라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 이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액비 이게 비슷합니다. 지금 그
리바이칸하고 메기하고 속성이 엄청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자연이 우리가 효소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진짜 많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 종자가 가지가 많이 뻗는지 모릅니다. 빠가리 뻗어, 빠가리. 고추도.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뿌리에서 막 효소가, 뿌리에서 효소가 막 그 영양분을 막 그 펩타이드화 시켜주니까 막 빨아먹는 거예요. 빨아먹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람들이 장에서 막 흡수해줘야 됩니다. 이 밭이 장입니다. 장이 밭이에요. 예. 단전이 뭐에 붉은 단자. 전이 무슨 전인 줄 아세요? 밭전. 단전이 단자는 밭. 이 밭에 효소가 풍성히 있어야 돼요. 이 밭에. 그래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단전이라잖아요. 붉은. 왜 붉은 밭인 줄 알아요? 피가 몰리니까. 왜 피가 몰리는 줄 알아요? 여기에서 영양분 빨아들이는 게 소포 그 물리창고가 여기 있어. 예, 장에서 딱 빨아들이는 게 물리창고 있는데 그 물리창고에 주소가 다 있어요. 주소는 단백질이에요. 이건 어느 머리 세포에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는 발가락, 발톱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우리 모르지. 빨아들인다고 막 피 타고 들어온다가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단백질 주소가 적혀 있어요. 단백질이 거기에 많이 쓰여요. 예, 우리가 먹는 영양분 주소 적는데 단백질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쓰였는데 가만히 있어요. 택배 나는 이게 붉은 피들은 막 여기로 가서 택배 나르랑 피들로 다 몰려있어요. 예? 중앙물리센터로. 예. 그래서 단전입니다. 그 물리센터 놓았는데 택배가 발송이 안 돼. 왜 안 돼요? 칼슘이 있어야 돼. 칼슘. 이온 칼슘이 스타팅 치료예요. 스타팅. 그래서 칼슘이 딱 와가지고 스타팅 딱 해야지 얘가 그냥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칼슘 영양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입니다. 칼슘 에너지. 그래서 우리 칼슘제가 에너지입니다. 그 골다공 환자들은 맥을 못 써요. 조금만 시키면 푹 꺼져. 왜 그래요? 영양분이 안 오면 영양분을 발송을 내면 칼슘이 필요하니까 칼슘 필요할 때 어디서 쓰면 뼈에서 뺐거든. 칼슘은요 뼈에 들어가는 양보다 그 주소 그 스타팅 신호에 들어가는 칼슘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서 뺐으면 영양이 막 그 자기 세포로 가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뼈에서 뺐으려고 하는데 골다공이야 뺐지 못하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칼슘제를 많이 드셔야 돼요. 칼슘제. 나이 드신 분들은 칼슘제 많이 드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이 단전, 제가 별거 다 알죠? 한영선 박사님 때문에 박사했어요. 한영선 박사님 때문에. 단전입니다. 예, 밭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효소를 채우셔야 돼요. 예, 먹으셔야 돼요. 효소를 어떻게 먹냐면 제 방식은 누룽지 압력밥솥에다가 파는 누룽지를 갖다가 파는 누룽지는 놀이끼리예요. 예, 예쁘게 만드냐고 놀이끼리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딱 넣고 물을 살짝 자글자글하게 넣고 끓여. 그러면 물이 이제 조금 말르면 이게 이제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노란색이 갈색이 되고 짙은 갈색이 돼. 그래서 검정숭늉이라고 있어요. 검정숭늉. 검은 숭늉. 그게 몸에 좋아요. 검은 숭늉. 누런 숭늉은 안 돼요. 완전히 그냥 까맣게 만들 정도는 익혀요. 저온 누르다가 익혀야 돼요. 그럼 이제 꺼머적적했는데다 물을 이제 잔뜩 부어. 물을 잔뜩 부어요. 그 다음에 효소를 한 2숟가락 넣어. 예? 큰 숟가락에다 2숟가락 넣은 다음에 알면서 뚜껑 닫은 다음에 팔팔 끓이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따르잖아요. 그러면 줄여놓고 계속 끓여 그냥. 그렇게 낸 다음에 치 빼지 말고 그냥 놔두면은 하루 놔두면은 밤새 이제 얘가 빠져나가잖아요. 그 아침에 해가지고 건더기를 가라앉혔잖아요. 위에 국물만 주전자에다 빡 따라 한 주전 나거든요. 그것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전 새벽 예배 나가니까 새벽 예배 가기 전에 끓여서 상할까봐 또 이제 막 끓이는데 뜨거운 물을 쫙 마시고 저녁 때 자기 전에 쫙 마시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넘치냐? 이 단전에 효수가 충만히 채워진다. 예, 스무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건더기는 안 먹어요, 제가 잘. 예, 왜냐면 건더기 먹으면 맛있는 걸 못 먹어. 예, 그래서 밥을 먹지 그 국물만 먹습니다. 자, 이거 돼지 한 마리. 이 말이 돼요, 이게? 털이 이게 분해가 되냐고. 이 뼈가 이제 돼지뼈가 얼마나인데 이게 없어지냐고요, 돼지뼈가. 효수가 그게 무서워. 예. 찌꺼기가 나와서 뼈는, 예, 화장이면은 뼈라도 남잖아요. 얘는 뼈치 없어져. 조폭 주식회사에서 그냥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조폭 주식회사가. 예. 뼈치 없어진대요, 뼈치. 예. 온도는 60도예요. 이게 온도 60도. 60도 맞추고서는 교반해가지고 뼈, 털, 살, 싹 없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효소의 힘입니다. 매기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답 썼는데 매기 효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매기 그 다음에 그 갈대 밑에 뿌리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제? 매기, 갈대, 기압자 이게 세 개. 하여튼 그래서 토종 미생물이에요. 우리 토종 미생물 복합을 제가 미생물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 생명공학연구원에 제 미생물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미생물 이름이 그 플루크균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플루크균. 93%가 바실러스, 된장, 볏집에서 나오는 93%의 유전자를 동일하는데 7%가 변종되어 있는 복합 미생물 제가 만든 플루크균이라고 했습니다. 플루크. 이 플루크라는 단어를 잘 발음이 안 돼, 일본 애들이. 그래가지고 플루크를 발음 못하니까 후루쿠를 해가지고 제가 우연히 찾아온 기회, 이 플루크 뜻이 그예요. 우연히 찾아온 기회. 그래서 제가 미생물을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복합 미생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준 게 이라크군. 이라크 전쟁 때 미군들이 가가지고 총상이 없는데 참만 죽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미생물 균 전문가가 들어가서 딱 봤더니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무슨 균종이 죽인 거예요. 미군들을. 그래서 그 이름의 별칭이 이라크균인데 제 미생물이 이라크균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막 성공하고 그 자랑이야말로 이라크균하고 죽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검사했던 그 유한양에다가 그 효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점검해달라니거든요. 그거에서 이라크균 DNA가 나와가지고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막 오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냥 죽는다고 막 했는데 저는 1년 동안 이걸 먹었거든요. 먹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DNA를 검사했을 때는 그런 것도 나왔지만 복합 미생물로 하되면 이게 딱 제 앞에요. 제가 미생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생물을 뽑고 저기 갈대 뿌리에서 뽑고 또 어디서 뽑아 복합 미생물들을 그 다음에 어떤 온도에서 얘네를 먹이를 주고 배양하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미생물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막 냉동실에다 넣기도 하고 막 거기다가 그 센 유황을 넣기도 하고 막 그런 훈련법이 있습니다. 이 개발자가 이것을 훈련해서 만들어진 효소가 일명 매기효소입니다. 원래는 매기효소는 아닌데 제가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 효소 이름을 매기라고 친 겁니다. 예, 이거는 원어미가 진 이름이에요. 매기효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매기에서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매기 누가 오늘 올린 거예요. 매기가 이런 좋은 매기 점액질이 뭐 좋다는데 그런 건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점액질이고 매기 안에 있는 효소 뭐 분해 소화분해 효소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추출한 것을 복합해가지고 훈련시킨 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시킨 거. 이런 부분들. 자, 이제 조미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죠? 악취도 느끼는데, 악취 전문 그 효소가 따로 있습니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해서. 근데 귀리효소는 그냥 이것저것 다 테스트해볼 수 있어요. 먹어도 되고, 뿌려도 되고, 뭐, 붙여도 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이거는 생강에다가 효소를, 우리 귀리효소를 넣어가지고 생강을 한 거고, 이거는 그냥 생강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끓여. 우리 최순덕 이사님이 예. 만드셨습니다. 이걸 끓여 먹어요? 아니면 그냥 생으로 먹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생으로. 지금 효소만 가는 거예요. 예. 생으로 먹으면 효소로 만든 거라는 그건 효소입니다. 효소. 그건 효소고. 그러니까 생강하고 효소도 한 거예요, 이게. 맞죠? 일반 생강을 해놓은 거고 효소 생강해 놓은 거고. 네. 한전은 일반 생강이고요. 네. 효소 안 넣은 거 들어가세요. 비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만들면 이렇게 생각해서 나가면 이게 또 유통하는 거잖아요. 대장님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이거는 안 먹어봤는데. 네, 그거 맛없어요. 일반 생강이나 맛없어요. 일반 효소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이거는 효소 들어가요. 이게 많이 갖고 조미인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조미인데 간장이 있어요. 간장이 나와 있어요. 완제품. 예, 그건 이제 또 유통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해요. 우리 10만 명 될 때까지 오로지 귀리효소만 가지고 엄청난다. 막 땀이 나는 정도인데요. 손이 후끈후끈한 거예요. 애기 생각. 그 다음에 순혈시키는 거 테스트하고 있고, 물 정화시키는 것도 잘하고 있고, 우리 치유가 되는 게, 제가 있잖아요. 단전에 미생물 효소를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치유가 돼요. 성분 변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탄수화물, 쌀가루가 전분화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외부 그 성분 안 넣고, 우리 효소만 넣고, 전분해가지고 국수가 만들었죠. 쌀국수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예, 그래서 얘 보면 찐득찐득해져요. 그래서 그 부분 전분화되고 불포화 지방산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이거 테스트는 안 해봤으니까, 아니면 성분검사 안 해봤어요. 근데 포화 지방산이 불포화 지방산 바뀌니까 개고기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찬물에 식히잖아요.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를 제가 불판에 구워가지고 해놓으면 이게 식혀요. 예. 근데 그냥 냄비에다 끓이면 안 식혀요. 100도 이내잖아요, 냄비는. 근데 압력밥솥에서 넣고 돼지갈비나 소갈비를 이렇게 하냐고 압력밥솥 넣고 쪄보니까 걔는 기름이 분해돼요. 물에, 찬물에 싹 튀깁니다. 예, 그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축장을 해서 몽골 고기를 가꾸기도 하고, 한돈 이런 것도 도축장의 지분을 일부 10%든 5%든 투자하면서 도축장에서 나온 고기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갈비, 돼지갈비, 얘는 변형시키면 갈비의 재료에 우리 효소 넣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거나 닭갈비, 뭐 이런 한번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파는 거, 예, 그런 거 뭐 튀겨보시평에 이제 막 내려고 해요. 그래서 내면서 먹어보시면 괜찮으면 뭐 해라고? 스팀 케어사. 그 밑에서 막 까는 거예요. 소비자가 스팀 케어사.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할인해준다고. 그 안에는 몇 개 있어요? 우리 밑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성분은 보존, 오래가는 거, 성장, 발육 결실이, 그래서 우리 리바이칸하고 역할이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적용 안 합니다. 리바이칸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넌 리바이칸 일을 하고, 얘는 얘 하겠다. 조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악취, 효과가 가장 빠른 것부터 진행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누가 뭐 맞냐, 안 맞냐, 직접적이지 않다는데, 엄청 많은데, 그냥 제가 얹어 놓아요, 엄청 많은 중에. 자, 커피 제가 얘기했죠.
자동차 탈취기 냉장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효소 그 찹쌀가루랑 섞든지 쉬운 건 그래요. 효소 찹쌀가루 섞어가지고 그러면 말리면 덩어리 되잖아요. 그거를 이만한 그 마음 있잖아, 마음. 그 이렇게 여행할 때 쓰는 망 같은 것도 있고 정 없으면 양파 망 같은 거 해가지고 선풍기 뒤에다 이렇게 달아놔. 선풍기 뒤에다가요. 그러면 바람을 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선풍기에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실내 공기를 냄새를 없애는 거하고 작물들한테 그 실내 식물들한테 엄청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그런 자동차 탈취나 냉장고 탈취야 별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걸 갖다가 화장실 그 배수구 있는 데다 놨잖아요. 싹 사라졌어요. 우리 사무실에 화장실에 냄새가 나가지고 그걸 뿌린 다음에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덮는 거 갖다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덮어도 냄새 났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양철 파는다 이렇게 망이 있잖아요. 거기다 뿌려놓고 그 뒤 마우스 패드 있잖아요. 마우스 패드 그걸 톡톡톡 발랐거든. 얘가 오면서 얘랑 접촉되니까 냄새가 못 올라와요. 예, 그냥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길이는 특화된 건 아니에요. 길이는 종류별로 특화된 건 아닌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 적용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특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벌써 제품이 돼가는 나온 순간 저항이 와요. 제품 항체가 형성된다. 그래 안 되고 제품이 아니라 컨셉을 팔아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걸 이렇게 스티커 하나만 붙여서 주냐? 얘는요 세련되게 디자인해서 가는 순간 우리 장사꾼 돼요. 예, 컨셉을 팔아야 돼. 컨셉. 야 이런 효소가 있어. 예, 효소. 예, 악취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매기 효소라는 그 컨셉을 팔아야지 이 제품을 팔려고 하면 안 돼요. 제품을 팔려는 순간 저항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은 지금 만들 때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컨셉으로 스킨케어 사업들 이 다양한 제품들이 앞으로 쏟아질 건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자가 만들어졌을 때 제품을 쏟아낸다. 예, 그때는 뭐 디자인도 엄청나게 잘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한 번에 톡 털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포장 뭐 30g씩 이렇게 소포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에는 회사들이 어서 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고려원 회장하고 우리 개발자하고 만났어요. 고려원에서 고려 브랜드로 내는 걸로 했습니다. 고려 브랜드를 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정관장이나 한사비는 인상을 하려고 하고 건강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고려원은 지금 1000만 가구잖아요. 애완동물이 애완동물용 그 보신 건강 그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000만 가구에 개 홍삼 뭐 이런 거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사는 줄 알아. 매기연구소, 1공장, 2공장, 3공장, 6가공장, 효소 지금 제 1공장만 돌고 있는 거예요. 효소 베이스 만들고 있으니까. 6가공장도 우리가 지분을 100%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6가공장도 만들 거고, 수산물 유통 공장 만들 거고, 생활용품 공장도 막장 늙어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워너비 멤버가 되면 엄청 이득이 돼요. 50만원 내고, 50만원 내고 한 달에 5만원어치는 세이브만 해줘도 생활비 대단하잖아요. 뭐, 지원금은 지원금이 있지만, 세이브만 돼도, 이제, 그래서, 뭐, 50만원이나 몇백만원어치 그, 로얄 카드, 멤버십 카드를 사잖아요. 예?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멤버십 카드를 산 거예요. 왜? 할인 혜택 받으려고. 예? 우리 워너비에 딜러가 되면, 스티커사가 되면, 워너비가 이렇게 많이 만드는 공장들, 예, 뭐, IT 사업, BT 사업, 그건 나중 얘기라도, 이런 공장들의 직접적인 돼지갈비를, 예, 남들은 10,000원에 사먹는데, 우리는 2,000원에 사먹거나 5,000원에 사먹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준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꾸미려고 해요. 예.
왜 꾸미다 안 되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모아서 해야 돼요. 이거 꾸미려고 하고 여기를 이 돔 있잖아요. 우리 돔하우스 거기에 수소가 잘 안 하고 지금 왜 아까 어떤 분 여쭤보러 지나간 분이 피부샵 그런 대학교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피부샵 경력이 오래된 분이 우리 효수동 소장 궁금해. 그래서 제가 안도를 줬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거 만들려고 해요. 우리 찜질방, 효수 찜질방. 그게 뭐냐면 딱 가서는 옷을 이제 딱 벗고 딱 어떤 그 샤워룸 같은데 딱 밀폐된 딱 있으면 위에서 그 안개 물안개처럼 이 효소물이 수소로 분해해가지고 수소와 효소가 쫙 떨어지지 않는 아주 근사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 있어 얘가 아주 미세해서 그래서 뿌옇게 떠 있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호흡을 쫙 해. 그리고 폐로다가 이 효소와 수소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싹 죽어요. 바이러스는 수소의 지약이야. 바이러스 수소가 들어가면 바이러스 세포를 터뜨려버려요. 근데 감기균이 있다면 저는 우리 그 수소 만드는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효소수를 넣어가지고 제가 지금 다 테스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밀폐된 공간 안에 딱 앉아가지고 쫙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황토길 같은 길이 이렇게 있어요. 빙글빙글 도는 거기를 가지고 바닥에 이제 열이 가 있는 황토 원적외선 그걸 이제 밟고 딱 가는 거예요. 가면 사람의 몸의 센서를 파악하고 쫙 뿌려줘. 걸으면서 이 정도만 돼도 빙글 와서 도는 거야. 이제 황토길을 도는데 여기에서 수소하고 효소가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걷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에어돔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1000평이니까 그걸 걸으면 막 뿌려지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탕에 들어갔더니 탕에는 이제 뭐 별의별 이제 영양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탕이 딱 해서 나오는 거. 이제 그런 앞으로 찜질방도 그런 특화된 찜질방이 탄생할 거다. 그래서 찜질방 있는 사람을 다 스틱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한영선 박사님 음식 이야기 내는 기술 푸드닥터 푸드시티컬이라고 합니다. 장트레이너. 이거 했더니 한영선 박사님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전화가 엄청 온대요. 그런 회사를 하지 말라고 상품 회사라고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참고용으로 이해해봐라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겁니다. 저랑 엄청 친합니다. 이 물을 만든 거예요. 지금 물 이름은 이거 NG 순다고 할 건데 이 물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물을 갖다 커피에다가 해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효수가 얼마나인지 제 사무실을 보면 그 홍삼 다리는 그 유리 주전자 있죠. 걔를 다루면 이렇게 온도는 92도를 맞춰놓으면 쫙 끓다가 거기서 92도 멈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우리 효소물을 붓고 효소물에다가 홍삼을 한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92도를 딱 맞춰놓고 눌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테이블에서 앉아 얘기하는데 거기서 불불한 거야. 이게 거품이. 그래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딱 들었어요. 들었는데 폭포야 폭포. 이게 거품이 효소 거품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들었는데요. 여기서 거품이 끌어올라가지고 이렇게 물 충기가 어떻게 뭐 주체할 수 없어. 뜨거우니까 들고만 있을 때가 반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인데 그 홍삼하고 이렇게 끓여보니까 거품이 얼마나 많이 나요. 효소는 거품입니다. 효소.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맹물이 이 정도면 된다. 그래서 커피에다 했더니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커피가 정부가 바뀐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락스터가 되겠다. 이제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영증에 최고 좋게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무엇을 기름을 얻으면 좋냐 그래서 영증에 좋은 기름을 얻으라 그래서 영증. 그래야 예, 먹으면 그 물이 피가 된다 하잖아요. 물이 피로 들어가서 피로 가서 영증만 제거해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영증 제거. 예. 이게 피부에 나온 영증이 있기 전에 피에 영증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영증으로 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에 영증을 없애야 돼요. 영증 수치를. 그래가지고 우리 물을 한 일주일 먹고 아니면 물 먹기 전에 영증 수치 재보고 일주일 물 먹은 다음에 영증 수치 재보면 딱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저 그 영증 수치 공인된 수치 나오잖아요. 기계가. 예, 병원 가서 재면 돼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약수터로 이제 많이 몰려들 거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역삼점, 예, 역삼점은 아무도 못 건드려. 예, 사장님만 역삼점. 이 1층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다. 그래서 예, 비싸게 이런 거는 그 편의점에 가서 1,200원, 1,300원 예, 이렇게 받을 거고 예. 이게 500cc인가요? 하나가? 예, 1,300원 이렇게 받을 거고 약수터에 가면 10리터면은 1,000원만 쳐도 10리터면은 2만원이죠. 그죠? 500ml가 1,000원이면 1리터는 2,000원이고 10리터는 2만원인데 여기 10리터 물통 들고 나오면 3,000원. 이러면 물 들어 못 가냐? 물 들어. 예, 3,000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모임터를 많이 만들자 이거죠. 전국에 예, 모임터를 만드는. 그게 나중에 이제 그게 워너비 그룹 모임터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스티키 회사들이 이제 모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스티키에서 모여가지고 교육받고 가정에 방문하고 경로당에 방문하고 축사에 가고 축사의 냄새를 없애니까. 예. 그래서 축사에서 한 돼지 2천만 원, 20리, 그러니까 20톤씩, 하루에 20톤씩 돼지 분뇨가 나오면 거기다 딱 기계 설치해놓고 20톤이면 3만원씩이거든요. 한 1톤에. 그러면 60만원입니다,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 1,800만원이 돼지가 싸다가 연중 유기잖아요, 걔네는. 네? 주인이, 우리 똥 처리하는데 바쁘니 힘드시니까 우리가 똥 좀 덜 싸자. 돼지 안 그러잖아요. 이게 하루에 20톤 나오면 얘는 계속 20톤씩 싸. 한 달 내내. 다른 경우는 60만원 수입이 한 달 내내 60만원씩 1,800원이 딱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데 가서 돼지 분뇨를 싹 없애버리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다 이게. 그런데 농업관리, 감염정보. 한세상, 한우하고 새우가 한 상이다. 그래서 이거 흉내내면 안 되니까 상표 등록했어요. 원어비가. 예. 이름 괜찮잖아요. 제가 친 건데 이거 디자인이 제가 했어요. 여기 새우. 소고기에다가 우리 비리 요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불판에다가 하니까 기름이 좀 흐르잖아요. 거기다 또 새우를 해봤거든요. 제 평생 새우 맛이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었어요. 네, 제가 해군 출신이라 새우를 굉장히 좋아하고 새우 요리를 우리 아들이 아빠가 해준 새우 요리를 딴 데서 먹어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새우 요리를 잘 잘해요. 근데 이 소고기의 기름에서 나온 새우 요리는 진짜 기상천외해요. 증인이 누구냐면 여기는 오는데 그 비서실장 이성철 비서실장하고 정광훈 실장이 같이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뿅 가가지고 그날 저녁 때 제가 이 브랜드를 만들어요. 한세상 한우와 새우가 한 상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다가 프랜차이즈도 해보고 싶다. 이거 하면 와서 드셔보세요. 예. 그래서 포인트를 바꿀까? 예, 한세상에서 수당 지원금 받는 게 포인트를 바꾸면 와서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육가공유에서도 인식을 한다 이거죠. 예, 소세지 회사도
소세지가 잡곡이들 다 넣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이거 넣을 때 효소를 여기다 넣자 이거죠. 예, 그러면 열에 가면 불판에 가면 갈수록 고기가 맛있어지니까. 여러분들한테 55만 원어치 드리는 것은 이제 실제로는 저희는 마진이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야지 지원금도 드리고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많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소비자가를 올린 거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감초 추출물 분말 이게 다 트릭이고요. 비리효소 분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산균, 양배추 다 조금씩 들어가서 의미가 없어요. 영어 멘트예요. 멘트. 비리 분말인데 500g에 얘는 29,000원이에요. 얘는 비리 분말인데 연예인선 따라가지고 500g에 5만원이에요. 뭐 성분이겠죠. 500g에 5만원. 우리는 6kg에 55만원. 6kg에. 네. 5kg에 50만원인데, 그죠? 50만원인데, 우리는 6kg에 55만원. 그런데 이 효소가요, 우리 거보다 훨씬 비싼 것들이 많아요. 효소가 어떤 효소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어떤 미생물이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효소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효소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네. 그래서 미생물한테 먹이 주잖아요. 미생물한테 먹이 주면 미생물이 진짜 미생물이 먹고 사는 건 탄소를 먹고 살아요. 탄소. 네. 미생물이 입이 있어요? 입 없어요? 미생물은 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어떻게 얘를 먹이를 분해를 하냐? 분해를 할 때 탄소가 나오니까 그거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해를 하기 위해서 막 몸을 비벼. 몸을 비비면 거기서 효소가 나와. 그래서 효소가 딱 그 먹이에 들어가가지고 얘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효소가 먹이가 단백질이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먹이가 탄수화물,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먹이냐에 따라서 효소가 또 다르게 나와. 근데 그게 센 미생물이면 센 효소가 나오고 약한 미생물은 약한 미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쁜, 그러니까 부패 미생물은 유해균, 예? 유해균, 대장균이나 이런 유해균은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효소가 고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유산균 같은 애는 유산균이라는 미생물이 내는 요소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거예요. 그게 미생물에 따라 효소 질이 달라진다. 아시죠? 네. 유해균은 발효효소를 내고 유해균은 부패효소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귀리를 섞었다가 귀리는 뭐 1kg에 1,600원밖에 더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 귀리효소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미생물이 만드는 효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 거는 엄청나게 저는 높이 받아도 충분한데 일반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바가지 씌운다라는 말이 안 들을 정도로 이렇게 얘랑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55만원 1kg에 300g짜리 20개 이게 한 박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55만원에 한 겁니다. 근데 마진은 엄청 많아요. 원가가 적거든. 예. 미생물은 공짜로 일해주잖아요. 인건비 안 주잖아요, 미생물이. 그래가지고 원가가 약해요. 원가가 낮아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계속 팔리면 수익률이 엄청 좋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4시 10분이니까 20분 남았습니다. 충분해, 20분이면. 그러면 끝나고 갔는데, 저기 2시간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 조용히 봐봐. 이렇게 말이 없으니까. 안 없어지면 그냥 가야지. 저도 처음, 소면은 처음 보는 거라. 자, 저희가 배달마루라는 우리 계열사가 만든 어플이 있습니다. 배달 어플. 배달 어플 이름이 배달마루라 가지고 제가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문학상을 타가지고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며 한강킥이라는 걸 만들어 볼까? 제가 짜는 거예요. 제 아이디어예요. 한강킥. 괜찮잖아요. 뭐 그래도 노벨상 받은 해에 만든 회사니까 한강 포인트킥. 이제 이렇게 포인트킥. 이런 걸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점을 인수하는 거예요. 대리점들이 한 3,000에서 5,000 사이인데 인수하는 게, 그러면 그 라이더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있고, 가맹점들을, 자기네 가맹점들을 5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인수를 해버리면 50%만 인수하면 이제 반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100% 인수할 수도 있는데, 인수를 하면 이 가맹점 50개가 우리 한강퀵 프로그램이 깔리게 돼요. 예, 프로그램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주문이 딱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에서 주문이 딱 들어오면 우리 퀵배달 대리점으로 딱 와. 올 때 200원이 이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200원을 가져요. 예,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500개를 인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개. 500개 인수하면 총 가맹점 수는 25,000개가 되겠죠. 한 가맹점당 50개가 있으니까 25,000개가 되고, 일일 배달 건수가 50만 건이 배달 건수가 와요. 이 배달을 2번 하지 않잖아요. 뭐 치킨도 배달하고 좀 이따가 뭐 통닭도 족발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가정에 한 번 배달할 거라고 음식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목표를 잡는 게 퀵배달 대리점 500개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하루에 50만 건 배달합니다. 50만 가정을 가요. 우리 조직. 이게 무슨 엄청난 얘기잖아요. 50만 집을 하루에 간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200원씩 떨어지면 50만 건 곱하기 200원이면 하루에 1억씩 이 순수 프로그램 값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프로그램 값이 떨어지고 이건 딱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을 스티키어선들에게 전액을 지원하려고 한다. 하루에 200원씩을 전액 수당으로다가 지원하려고 하는 거. 이걸 수익을 잡아서. 그러면 본사는 뭐냐? 이 대리점은 얼마나 합니까? 600원, 예, 600원이 떨어져요. 왜냐면 배달할 때 그 배달료 중에 그 대리점이 가져가는 게 있고, 프로그램에서 가져가는 거 있고, 라이더들이 뭐 2,500원인가 얼마 가져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600원인가 했는데 얘는 600원 가지고 지출하는 게 많아. 이거 지출, 저거 지출 이제 이렇게 했다 보니까 들쑥날쑥이니까 이것은 본사는 이거에 있어서 어느 때는 안 넘을 수 있죠. 뭐 사고가 터지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밀리면. 근데 이거는 들쑥날쑥이니까 여기서 수익 나는 거는 또 40%가 가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1억은 그냥 배달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일 50만 건이 배달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QR 팡팡 QR을 딱 넣으면 우리 이벤트가 뜬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이름을 바꾸려고 여기는 QR 팡팡이라고. 할인권을 팡팡 뜬다 이거죠. 그래서 치킨을 시켰더니 이런 게 이렇게 카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 혼자 한 번에 2명 식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휴대폰을 딱 찍으면 치킨 먹은 집이 그 다음에는 족발 먹을 거 아니냐 이게. 오늘은 치킨 먹었으니까 내일은 족발 먹을 수도 있고 순대 먹을 수도 있고 떡볶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할인권을 여기다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치킨을 했더니 족발이 내일 이렇게 족발이 20% 할인권을 받았어요. 원래는 이 집의 계획은 내일은 떡볶이를 먹으려는데 족발이 20% 냈으니까 족발이 10% 아니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서로 막 할인권을 냈고, 그리고 로또가 될 때마다 광고가 또 100원씩 광고가 뜨니까 또 100만 번 50집에 갔더니 최하 100번 두 번씩 한 집에 2번씩만 누르면 100만 번이잖아요. 그럼 100원 이렇게 1억 원, 월 30억 이런 게 나오고 이벤트를 되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배달 대리점을 인수한다. 이렇게 전략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업은 해다가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이건데, 이 배달 대리점은 수익이 계속 나는 거예요. 프로그램 비용을 받는 거예요. 진행 중인 것을 인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한강킥 가맹점, 매기요소 치킨점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라이더들이 이제 자기 거래처잖아요. 가맹점이니까 가서
이 효소를 이만큼 주고 한번 이렇게 치킨에는 써보고 갈비에는 써보고 손님한테 써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이 이렇게 먹었더니 좋아. 그랬더니 카운터에 계산을 하랬더니 효소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효소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서 집에 밥할 때도 넣고 국 끓일 때도 넣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맹점이 우리 시티케어사가 되게 합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5,000개의 가맹점이 생기면 25,000개의 가맹점을 우리 스팀케어사로 만들려고 하고 그 가맹점들이 자기가 팀장이 되기 위해서 막 5개 우리는 하기 어려운데 내가 어느 집에 어느 동네에서 상인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이루거든요. 이렇게 업종이 같지 않으면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했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너도 해봐라. 너도 해봐라. 이러면 왜 자기 팀장 되니까. 팀장 되고 2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 가맹점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기 옆집 가맹점 만드는 거 어렵지 않고 자기 손님 단골들이 그냥 단골들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확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스틱해서 여러분이 한강기 가맹점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 사람이 2개를 넣어가지고 팀장이 되고 이 사람도 팀장 되고 이 사람도 팀장 될 때 10개 팀장 되니까 여기는 본부장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배달 라이더들 그 10,000명을 500개를 모집하면 라이더가 10,000명이 우리 조직원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들은 하루 돌아다니잖아요 업체를. 이들을 사용해서 가맹점을 우리 스틱케어사로 만들기 시작하면 자 170명 시작했죠. 2,000코드인데 실패해가지고 1,300코드 됐죠. 이제 2만 코드인데 안되고 15,000코드 할 때 우리가 이제 점점 이게 늘어난다 이거죠. 늘어나면서 우리 조직이 멈춘다 하더라도 저는 이 조직을 돈을 계속 여기다 대점을 매입하면서 이렇게 들고 나가겠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100만 코드를 향해서 가보겠다. 제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거니 계획. 그 나중에 가서 아니 많은 약속을 가지고 자 시스템 변화. 관리지원금 순환제도는 지금은 안 합니다. 맨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왜? 윗선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밑에는 없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달에 그 사장 같은 경우는 월 500만 원만 받으면 되지 않냐. 월 500만 원 이상 받는 것은 다 딜러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다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걸로 바뀌었어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스틱케어사 옛날에는 딜러죠. 딜러한테 다 수당을 줬더니 딜러되고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새끼를 안 쳐주니까 조직이 정체되었잖아요. 그래서 스틱케어사는 수당을 안 받아. 못 받게 해요. 다시 영업 수당은 20%를 받아요. 판매 수당은. 근데 지원금을 안 받는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옛날에는 팀장들은 5개를 자기 밑에 5명을 달아야 팀장이 되니까 어렵잖아요. 예. 그게 어려우니까 에이 그냥 난 딜러만 하고 있을게 이렇게 없다 손 치고 딜러만 할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둘로 줄여줬어요. 이렇게 스틱케어사가 2명만 하면 팀장 금생했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신에 말하자면 수당을 지원금을 안 받는 대신에 빨리 팀장 가라. 그러면 팀장은 예전에 25% 했는데 50% 여기서 40%를 25%보다 더 우리 딜러들이 원래 받던 걸 팀장한테 더 줘서 팀장은 전체 수익에 우리가 40%가 나가는 것 중에 50%를 팀장한테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원래 15% 했던 건데 여기서 10% 떼가지고 25%를 이렇게 받는다. 대신에 팀장이 엄청 쉽잖아요. 예전 5을 깔아야 팀장이 되는데 2명만 깔면 팀장이 되니까. 그래서 팀장 수는 10명보다 늘는 거예요. 10명이 돼야 본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부장 되려고 팀장을 이제 막 옆에다 막 깔 거예요, 이제. 10개는 무조건 깔아야지 본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에서 본부장 된 분들도 계시고 이제 겨우 팀장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15,000코드 들어갈 때는 본부장을 가려면 팀장이 10개가 있어야 된다. 현재는 자기가 팀장 됐으니까 밑에 2명밖에 없잖아요. 2명인데 이제 본부장 되려면 10개를 옆에다가 해줘야 됩니다. 근데 팀장이 저희가 대개 165만 원 해가지고 많이들 돈 있는 분들은 165만 원 들어서 팀장으로 바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55만 원도 많아요. 한 코드 이제 다음 판에 자기가 2명 까서 팀장 되려나. 여기 수당이 없으니까 의지가 무지장 강해. 반드시 2명 내가 깐다. 이러고 있어서 요번 달에는 올라간다니까 자연스럽게 조직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전에 사장은 500만 원 이상 된 건 밑으로 깔아. 이건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성이 있는데 그래봤자 사장이 얼마나 깔겠어요? 한 명 까는데 결국 밑에가 많아. 밑에가 80% 이상이 밑이란 말이죠. 그들이 내가 이제 수당을 받기 위해서 관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밑에다 깔려는 의지가 밑에 사람이 생겨야 되지 위에 사람 백날 생겨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힘도 없어. 그 밑으로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냐고요. 사장이 내려봤자 얼마나, 혼자 내려봤자 얼마고, 사장 밑에 이사 5명이 내려봤자 얼마고, 이사 밑에 본부장이 내려봤자 얼마겠냐고. 왜냐면 본부장이면 그 밑에 팀장이 10배가 있어요. 본부장이 100명이면 팀장은 1000명, 최하 1000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팀장 밑에 딜러는 최하 몇 명이에요? 2000명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 밑으로 내려봤자 얼마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맨 밑에 있는 조직이 늙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당을 안 준 거예요, 여기를. 안 주니까 무조건 깔아야지 팀장부터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의지를 발동해라. 무조건 워너비 위에 들어오면 한 번은 자기 실적을 내야 돼요. 밑에 2명은 깔아야 된다. 못 깔면 자기네도 깔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조직 구조가 과연 우리 조직을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면 이건 대박입니다. 그래서 SRM 시스템에 요 구조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관리 직급자는 자기 산하의 문자 발송을 의무한다. 제 경찰 조사를 받고 보니까 뭐야, 일도 안 했는데 수당 주잖아 너네. 이걸 가지고 자꾸만 저를 괴롭혀요. 범죄다 이거지. 너 그러니까 물건을 산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걸 가장해서 금융돈을 받았으니까 일 안 해도 돈 주지 않냐. 이제 이런 논리로 경찰이 저를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저한테 요구해서 아이고 일 아닌데 좀 세련되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기획이. 그래서 문자 발송 시스템을 저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 밑에 3명이잖아요, 이사가. 그러면 사장은 이사한테 3명한테 문자를 보내야 돼요. 본사가 사장한테만 문자를 줘요. 그러면 사장이 문자를 밑에 3명한테 받은 문자를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발송 문자를 탁 넣고 등록돼 있으니까 엔터만 누르면 쫙 문자가 3명한테 가요. 그러면 3명은 이사가 3명이니까 그 밑에 5명이 있나요? 5명이니까 15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본부장이 5이니까 자기도 문자 받은 걸 발송에다 딱 놓고 엔터 누르면 5명한테 문자가 쫙 가. 그게 실적으로 쌓이는데 문자가 안 가잖아요. 분명히 그 이사한테 문자가 갔는데 이사가 3명한테 안 보내가지고 이사가 문자가 못 갔잖아. 그럼 수당이 자동으로 안 나가. 그 다음날 수당이 안 나가. 문자가 가야지 수당이 나가게끔 연결시켜놨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냐? 일을 했으니까 주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라. 사장이 문자 3명한테 보냈다고 뭐 이렇게 많이 주냐? 막 1000만원씩 주냐? 그거는 뭐냐면요. 수당이 높고 낮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 안 했을 때는 회사 피해를 보면 금세 알아요. 자, 우리 팀장이 밑에 2명이잖아요. 팀장이 문자를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회의를 복사해가지고 넣고
엔터 요 행위를 안 하면 2명이 정보를 못 받아. 근데 사장이 그 행위를 3명한테 보내는 똑같은 행위인데 그걸 안 하면 몇 명이면 최하 559명이 문자를 못 받아. 일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커져요. 그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룹장이 안 움직였어. 그룹장이 안 움직이면 그 밑에 그룹 산하가 전체가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유권은 부여됐는데 책임이 따르지. 회사가 볼 때는 수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55만 원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거니 그 밑에 조직이 주고 본사가 지금 진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본사가 수당이 나갈 때 어떤 판단을 할 건가? 예, 말은 안 하지만 본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뭐가 이쁘다고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나가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법인도 아니고 금융을 받아가지고 이자 주는 회사도 아닙니다. 이자 주는 회사는 그 사람이 일을 하나 안 하나 줘야 돼요. 맞죠? 회사 욕 하나 안 하나 줘야 돼요. 근데 이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공적이 있을 때 주는 겁니다. 예, 회사에 공적이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공적이 없고 회사가 가는 길하고 엉뚱한 길 가면 모든 서비스나 모든 혜택을 다 스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네. 주식회사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서로 힘든 단계이기 때문에 그 칼은 안 빼는 거예요. 그 칼은 안 뺐지만 언젠가 회사가 안정화되면 그 칼을 빼겠죠. 왜? 회사는 일하는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문자 발송부터 간다 이거예요. 문자 발송. 음상이 있습니다. 문자 발송, 음상을.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아니, 문제가 떠난 오해를 안 사. 문자들에서 보내면.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면 돼요. 일주일에. 뭐, 본사가 매일 주는 문자는 없잖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지가 나가면 그거를 자기 밑에다 딱딱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면 내가 문자 온 거 보고 복사해가지고 발송에다 넣고 엔터 누르면 돼. 딱 그러면 끝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의무화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자, 이제 딱 제가 2시간 반 강의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까